네, 존경하는 평화나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또 평화나무 후원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이제 저는 잠시 후에 서울 마포경찰서로 들어가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대표해서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고발인 조사의 즈음에서 제가 올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발인 조사의 즈음에서 제가 연마디 좀 하겠습니다. 예.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대표해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는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송법 제4조 위반의 책임을 물어서 서울특별시장 당선이 가장 유력시되는 공직선거 출마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고발합니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어떠한,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방송법 4조는 혼동할 여지가 없이 분명히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 4조 조문 하나하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강조했던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 점을 참작한다면은 누구든지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인민을 지칭합니다.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도 이에 포함됩니다. 특정 직위에서 특정 지위를 행사하는 자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자에게만 한정되는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송 편성에 관하여라고 했습니다. 방송 편성에 관하여. 방송 편성은 소극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배열로 이해되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유통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편성, 제작, 보도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에 이 법을 근거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근혜 정권 때 홍보수석이었죠. 그가 현직에 있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KBS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경의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는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 편성에 간섭한 책임을 추궁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때 이정현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좀 봐주시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개별 보도 내용을 내보내지 말라는 취지 또한 방송 편성에 간섭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세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방송을 간섭하고 또 규제할 수 있는 주체는 따로 정해뒀습니다.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 징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 두 기관 외에는 그 어떤 방송에 대해서 개입할 권능을 가진 주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또는 이 방송법 4조에 의해서 방송 간섭 및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 등 개별 주체는 간섭 및 규제를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그런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섭은 또 어떨까요? 간섭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오세훈 후보는 지난 2월 월간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이런 전제를 달았지만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로 TBS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3월 28일에 나온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방송 진행을 해도 좋다. TBS에서.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현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죠. 오세훈 씨는 설령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TBS의 편성권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법적 권능이 없습니다. 작년 2월 17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르면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BS의 머리는 TBS 재단 이사회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아닙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26일 이 TBS를 서울특별시 산하의 사업소가 아닌 별도의 재단이 운영 주체가 될 수 있게끔 변경 허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조건으로, 허가 조건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그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의 행동은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TBS 편성에 관해 예산 지원 중단, 프로그램 편성 변경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참견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참견도 할 수 없다라는 방송법을 또한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로써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오세훈 후보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 4조는 무거운 형벌을 경고합니다. 같은 법 105조를 보면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방송법 105조를 보면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이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도 있지만 TBS가 서울특별시 사업소에서 별도의 재단으로 변경된 취지에 비추어 방송의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BS 독립의 기초가 된 2016년에 나온 TBS 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TBS는 관영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 혹은 서울시장에게 종속된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존재한다. 서울시와 시장의 홍보에 상당량을 할애하며 다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방송 혹은 언론으로서의 이념 및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방송사로서의 위상 약화 및 수준 높은 방송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이렇게 지적하면서 TBS 교통방송이 향후 언론사로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의해서 임명되는 임원진의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면서 TBS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TBS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벗어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씨.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충분히 추정될 수 있는 지위에 서 있습니다. 이 김근식 씨가요,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전액을 중단하고 지원을 중단하고 김어준과 같은 편향된 방송인은 당연히 퇴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희 평화나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으로서 지난 3월 29일 오세훈 후보 입장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TBS 출연금 전액 중단을 거듭 밝혔습니다. 심지어 TBS 재단의 해산까지 언급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모든 법적 행정적 보호장치를 무시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오세훈 후보의 방송법 4조 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앞으로 이런 방송법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감시하고 또한 사회적 고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정진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사 받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